첫 번째 기술은 매년 초에 한자 좀 아세요? 저게 머리 숫자입니다. 저 숫자가 내년 초에 적립하는 게 기술이고,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끝 말자. 매년 말에 A1씩. 적금 같은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가 다 매년 초나 매년 말에 A1씩 적립을 하는데 N년 동안 적립을 하면 내가 넣은 돈은 N개겠죠. A1씩 N번 넣었겠죠. 이게 전부 다 등비수열 합으로 푸는 건데 등비수열 공식을 이건 쓰지 마세요. 등비수열 공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게 항의 개수잖아요. 그쵸? 항의 개수인데 이것도 n번 넣었으니까 항의 개수가 n개 나오는 거고, 이것도 내가 돈을 n번 넣었으니까 항의 개수가 n번 나오는 거라서 이 지수는 둘 다 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빼기 1 빼기 이런 거 똑같은 거고, 첫 번째 항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수불하고 기말불 차이 나는 게 이 첫째 항의 변화거든요. 요거 빼고는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이거 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1초, 2초, 3, 왼발, 거기 문제 맨 뒷페이지에 쓰시면 돼요. 문제 맨 뒷페이지 100줄 겁니다. 왼발. 이렇게. 자, 저거는 1년 초. 내년 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1년 초에 A1 넣고, 2년 초에도 A1 넣고, 3년 초에도 A1 넣고. 그쵸? 근데 이제 돈은 항상 연 말에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년 동안 넣었으니까. 그럼 이제 뒤에서부터 갑니다. 여기. 내가 마지막에 넣었던 돈은 넣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어치의 이자밖에 안 붙어요. 1년어치 이자가 붙는데, 지금 연이율이 R%라고 했으니까 100%에다가 100분의 R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겠죠. 이해되세요? 요거는 원금, 그리고 이율 붙어서 1 더하기 100분의 R%. 100분율이라서 100분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넣은 돈은 2년이 지났으니까 2년어치 이자가 복리로 붙어야 돼. 복리로. 복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뭐 복잡한 애긴 한데 어쨌든 지수로 이자가 붙는 애를 복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났으니까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항,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항. 여기에서 1로 갈 때 1 더하기 100분의 R 곱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쓸 애들이 전부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요렇게 마지막에는 N년이 지난 거니까 N년어치 이자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넣은 돈. 오케이?
그럼 이제 요 돈들이 다 내 돈입니다. 이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 요거 마지막에 넣은 돈, 2년 전에 넣은 돈, 처음에 넣은 돈, 요게 전부 다 내 돈이라서 내 돈이 다 얼마인지를 구하려면은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등비 수열이 된단 말이에요. 첫째 항이 요거, 이게 첫째 항. 그리고 공비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100분의 R, 이게 공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n번 돈을 넣었으니까 항이 n개. 그래서 전부 다 더해주시면 R-1 해야 되잖아. 공비 -1이니까 1 더하기 100분의 R, 1 더하기 100분의 R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분모. R-1분의 첫째 항 이거 1 더하기 100분의 R, 이게 첫째 항. 그리고 R 뭐야?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케이? 등비수열 합공식 쓴 거예요. 공비 마이너스 1, 첫째 항에 공비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됩니다. 아까 첫째 항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했었죠. 기수불하고 기말불은. 이제 기말불 들어가겠습니다. 기말불은 똑같은데 이제 1년 말, 2년째 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서 n-1년째 말, n년째 말 이렇게 돈을 넣는 거고, 똑같이 n번 넣는 거예요. 넣는 건 n번 똑같아. 그러니까 항의 개수에는 똑같아요. 근데 기수불하고 차이점이 요 마지막에서 차이점이 생기죠. 아까는 마지막에 넣은 돈이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어치 이자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번에는 n년째 말에 넣고 다음날 바로 찾는 거라서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거든. 넣자마자 바로 찾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자가 안 붙어요. 이때 전부 다 돈을 찾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자가 붙죠. 요거 1년어치 이자 붙어서 1 더하기 100분의 R의 1승, 요렇게. 여기 하나만 더 쓸게요. 그럼 이제 2년 전, 요거는 이제 2년어치 이자가 붙어서 1 더하기 100분의 R의 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요게 전부 다 내 돈이거든요. 마지막 항이 뭐가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전부 다 내 돈이니까 똑같이 R-1분의 첫 번째 항 Rn승 마이너스 1 공식 써줄 건데, 공비가 똑같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해진 공비를 보시면 1 더하기 100분의 R이 공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 요거 분해. 첫째 항이 바뀐다고 했죠? 첫째 항이 A. 요게 첫째 항. 그리고 R의 여기 항의 개수가 지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돈을 n번 넣었으니까 n승 마이너스 1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첫째 항이 다르다. 첫째 항이 다르다. 이것도 공식을 막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 구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n년 후에 찾는다는 건 내가 돈을 n번 넣었다는 거.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지수가 항상 n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의 기본적인 틀이라서 빼기 1 되는 건 똑같은데 첫 번째 항만 차이가 난다. 기수불이면
넣었으면 매년 초에 돈을 넣었으면 마지막 게 1년어치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기말불 마지막 N년 말에 넣었으면 이자 붙을 틈이 없어서 내가 넣은 돈 자체가 첫 번째 항이 된다. 이것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외우셨으면 굳이 문제 풀 때 이런 그림은 안 그리고 바로 공식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르죠. 이해되시나요? 되셨으면 3번을 풀어볼 겁니다. 3번. 틀릴걸? 아 근데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고. 아니 경우의 수를 물어보니까 답이 23대 768인가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봐야지. 뭔 공식? 네? 앞에도 있어요. 이거는 맞네. 예, 이렇게 되겠죠. 연이율 10%, R이 10%, 네, 퍼센트. 그리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라고 했으니까 이쪽 기수불로 푸셔야 되고 100만 원씩이라고 했으니까 A가 100만 원 되는 거고 10년 말에 원리합계니까 N에다가 10을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에다가 바로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그림 그리셔도 되고 공식에다 바로 대입하셨나요? 오케이. 그럼 공식에 대입해서 첫 번째 100만 원 곱하기 여기 1 더하기 100분의 10이니까 1.1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이자 1년어치 이자 하나 붙은 이게 첫 번째 항. 에다가 R이 1.1이지. 1.1의 10승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밑에는 R-1이니까 1.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가 110만 원 그리고 요거 2.6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곱하기 1.6 나누기 1.1 빼기 1 0.1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위아래에다 10을 곱할게요. 위아래 10 곱하면 여기 10 곱하기 0.1이니까 1 돼서 사라지고 요거 10 곱하기 1.6 해서 16 그러면 16 곱하기 110만 원 하면 되니까 1760만 원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공제해야 대입해라 풀었어요. 1년이지? 1년에 100만 원?
연이율이 10%일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되지. 연이율 10% 누구나 같이 뽑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른 되시면 그 뭐지? 청년 도약계좌인가? 그런 거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거. 그게 이제 모든 이율까지 다 합하고 그러면 최대 9.58% 정도 됩니다. 요즘 그런 상품 없잖아요. 그거 꼭 가입하셔야 돼요. 그게 최대 한 달에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소득이 없을수록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거든요. 소득이 많으면 보조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대학생 때 넣으셔야죠.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딱 5년만 하면 1억을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은 6번 한번 풀어볼까요? 비슷합니다. 연이율 10%로 매년 복리로 매년 말 3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연이율이 10%가 제일 좋아요. 연이율 10%? 우리 부모님이 이러시려고 하는데 아파트 한 채 500만 원이었던데. 그다음 연이율 14%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줬어도 금방 일어났네요. 응. 그래서 다들 적금하라고. 예,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여기다. 첫 번째 항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첫 번째 항이 이자가 붙을 틈이 없다고 했지. 그래서 30만 원, 30 곱하기 여기가 이제 110%니까 1.1에 n승 10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밑에도 1.1 r 마이너스 1이니까 1.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기도 2.6이잖아요. 30 곱하기 1.6 나누기 0.1 이거는 그냥 위아래 10만 곱해버리면 끝나겠다. 여기 10 곱하고 여기 10 곱해서 48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한 거고 구조를 진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요 뒤에서 생기는데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가 초반에 적립을 하냐 말에 적립하냐 그 차이다. 그러면 우리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미지수 위치가 바뀐 걸 한번 해볼게요. 11번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요 앞에 공식은 지울게요. 얼마나 더는 단위가 커요.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남쪽으로
검색에 넣어볼까요? 연이율이 5%니까 여기 n제곱으로 들어가는 공비 역할을 하는 게 1 더하기 100분의 r 그래서 1.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1.05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 항이 지금 보시면 매년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넣는 돈 자체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넣는 돈 자체가 이자가 붙을 틈이 없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1.05에 n제곱 항이 몇 개야? 15약 넣었으니까 항이 15개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건 원래 등비주얼 합공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05분의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2.1? 그러면은 2.1 빼기 1 해서 1.1a 이게 770만 원이라는 건데 위아래 100을 곱할게요. 5분의 흉총 110a 그러니까 약분하시면 22a가 770만 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22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쵸? 11로 일단 나누면 2a가 72로 마저 나눠주시면 a가 3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유형하고 하나만 더 하고 예, 일단 12번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에 기본적인 거 하고 11번, 12번 유형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영이는 매년 초에 넣는 거고 소진이는 이제 매년 말에 넣는 거고 첫 번째 항이 여기서 달라질 거고요. 10%라고 했으니까 110% 소수점으로 바꾸면 얘는 1.1 이게 공비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이제 1.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등비수열 합공식 1.1 마이너스 1분의 얘는 이제 첫 번째 항에 이자 한 번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25만 원에다가 1년어치 이자 이렇게 한 번만 딱 붙여주시고 1.1에 몇 년이 지났냐? 그치 10년 지났지? 10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1.06 마이너스 1분의 얘는 말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첫 번째 항이 되죠. 그래서 36 그리고 1.06에 10승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이 위에가 440만 원 나오죠. 0.1 25 곱하기 1.1 곱하기 얘 2.6 빼기 1 해서 여기가 1.6 이렇게 될 거고 위아래 10 곱하시면 요거를 16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00이고 가운데 있는 1.1까지 곱하시면 여기서 44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얘 0.06 36 곱하기 얘가 1.8 0.8 이렇게 되나요? 맞지? 그럼 이제 위아래 100 곱하시면 6분의 36 곱하기 여기에다가 100 하나 둘 80 요거 약분하고 6, 8에 48 480만 원 그래서 두 개 차이가 40만 원 되는 거예요. 괜찮죠?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거야. 원리합계를 두 번 쓰시는 문제입니다. 기존에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분위기라고 못 풀겠어요. 아 근데 은근히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이 문제 풀어보십시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중요하겠죠. 부호가. 근데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초반은 양수로 시작하는 애. 근데 등비 수열이 잘 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애예요. 그럼 이제 나의 절대값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저 bn의 절대값을.
등비 수열이 왜 뿔마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등차 수열은 앞에가 플러스인데 어디서부터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등비 수열부터 연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 bn이니까 여기는 일단 묶어서 두시고 얘를 내가 5개 항을 풀어서 써볼게. 그러면 얘가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5개 쓸 수 있겠죠. b1 더하기 여기 그리고 b1 b2 b3 b4 b5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27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부호를 한번 보시면 얘가 플러스 거기에다 음수를 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쵸? 등비 수열이라서 자연수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전부 다 각항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절대값 B1, 절대값 B2, 절대값 B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게 B1이 될 거고 얘는 음수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마이너스 B2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B3 다시 음수의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B4 여기가 B5 이렇게 여기가 6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시면 여기 시그마도 다 날라가고 B1, B3, B5 날라가면서 B2하고 B4 이렇게 2개만 남아요. 위식에서 아래식을 뺄게요. 네. 이제 여기 전부 다 날라가고 여기서 2의 B2 더하기 2의 B4 이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럼 여기서 등비수열 일반항을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항을 B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B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이제 BR 세제곱 4-1제곱 이게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B로 묶으면 BR로 묶으면 1 더하기 R 제곱 이게 마이너스 20이거든. 저기 조건 보이시나요? 첫째 항 얘가 자연수여야 돼요. 그리고 R도 음의 정수긴 하지만 어쨌든 정수여야 돼. 음의 정수여야 돼. 그럼 이제 곱해서 20이 될 수 있는 수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0의 약수들 중에서 B랑 R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R하고 R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R은 웬만하면 쬐깐한 수여야겠죠. 2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R을. 근데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R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b 그리고 여기가 1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 곱하기 5 마이너스 20 첫 번째 항 자연수 나오지. 그치? 이게 bn이라는 거야. bn의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이거 2 나왔잖아요. r을 조금만 키우시면 이게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죠. 2보다 작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 첫 번째 항 얘가 2고 그리고 공비는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등차 수열로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연립을 하셔야 여기 절대값 bn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절대값 an 이렇게 남을 건데 그러려면 절대값 bn이 뭔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시그마 두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요 값을 먼저 계산을 해서 뺄 거예요. 그럼 이거 첫 번째 항 2였지. 그리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에다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4. 그리고 세 번째 항도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서 절대값 씌우시면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씩 계속 곱해가는 거. 등비수열 합공식 써도 되는데 그냥 이거는 직접 더할게요. 계속 2를 곱해서 만들었어. 그게 몇이지? 20, 30, 62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요식에서 얘만 뺄 거예요. 이거하고 요것만 뺄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an 요거는 67에서 62 빼시면 되니까 5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62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여기도 요거도 62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an의 절대값 씌운 게 몇이지? 19? 요렇게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씩 써볼게. A1, A2, A3, A4, A5.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홀 속에 있으면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쓸 수 있다고 했었지. 5 곱하기 항 등차 중항. 이게 5래. 그렇다는 얘기는 A3이 1이란 얘기지. 그쵸? 가운데 있는 항이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맞아. 첫 번째 항이 자연수인데 1이 최소의 자연수니까 1보다는 큰 게 첫 번째 항이었을 거고 점점 줄어드는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게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조금 스피드를 가지시려면 여기까지가 양수고 그 다음 A4하고 A5가 전부 음수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좀 빨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직관적으로. 자, 그럼 이제 얘를 풀 건데 절대값 A1, A1, A2, A3, A4, A5 여기서 요거 세 개 항은 전부 다 절대값 들어가는데 요거 세 개 항은 플러스고 요거 두 개 항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그치? 요거는 0 아니면 마이너스겠는데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들은 그냥 풀리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풀리고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여기가 음수로. 이게 19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1이지 이게 1이지. 공차 D라고 하고 나머지 표현해 볼게요. 요거 공차 하나 앞으로 갔으니까 1 마이너스 D 맞지? 그리고 요거 한 번 더 앞으로 갔으니까 1 마이너스 2D 요거 1 더하기 D 요거 1 더하기 2D 여기서 D 나오겠지.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서 D 찾고 일반항 구하시던지 뭐 해가지고 7번째 항 더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 뭐지? 3 마이너스 3D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3D 더하기 2 이게 19니까 마이너스 6D 더하기 1 넘어가면 이게 18 공차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A7은 우리 첫 번째 항 구하지 말자. 세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A3 더하기 4D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세포이요. 세 번째 항이 1이고 요거 3, 4, 12에서 빼시면 마이너스 11이 7번째 등차 수열 항이 되는 거고 D7은 여기서 구해놓지 않았죠? 요게 이렇게 갈까요? 첫 번째 항 아까 2였죠?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 여기에 7 마이너스 1 6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B7이 되는 거죠. 128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117이 나올 겁니다. 두 개 더하시면 그냥 몇 년도에 2019년 29번인데 그때 당시에서는 뭐 준킬러 킬러였겠지만 지금은 요거 맞추면 2등급 요렇게 보셔야 돼요. 수능에 갑자기 끌어오는 모르는데 근데 B가 27이고 이때 67이 이거는 B를 그냥 전개한 거 그리고 이거는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 풀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거 절대값을 푼 거. 이게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 전개하면 절대값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요. 그걸 풀면 이거잖아. 이거 플러스니까 그대로 풀리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고 플러스니까 그대로 풀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니까 그대로. 이해하고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한 문제를 풀 겁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기 B만 그냥 내려가고 여기는 나열하네. B는 부호가 확실해. B는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음수를 곱했다고 했으니까 뿔마가 확실해서 절대값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A는 등차 수열인데 어디서부터 양수고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나열하기가 아직은 힘들어요. 그래서 B를 먼저 푼 겁니다. 확실한 B부터. 이해됐어요? 왜? 왜?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 이해하네. 양수로 풀리는 거야.
그치.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그러니까 시그마를 이렇게 푼 거야. 여기는 아직. 시그마 풀 때는 여기 다 더하기로 들어가요.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절대값을 푸는 거라 안에가 플러스면 그대로 풀리고 안에가 마이너스면 앞에 부호 바꿔서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항이 2고 얘가 마이너스 4고 이게 8이고 마이너스 16이고 32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절대값 씌우면 이게 2고 플러스 4로 풀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면 플러스 4로 나와야 되니까. 그쵸?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야 플러스로 나와요. A에 대한 중등비냐니. 그럴 수 있지. 저 문자 자체가 양수로 보일 수 있죠. 그쵸? 질문 더 있으십니까? 인강 들으면 교재에 항상 실리는 문제예요. 되게 좋은 문제.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는 혹여나 반대로 풀었어도 저기 양수로 들어가서 저랑 똑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풀리지가 않을걸? 등차 수열이 어디서부터 무슨지가 몰라서 무슨지 몰라요.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할 건데 내가 등차 수열 성질을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현우진식풀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으로 보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든요. 그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알아두면 진짜 빨라집니다. 몇몇 문제들에서는. 등차수열 절대값도 함수를 등차 수열 절대값 함수 그려야지. 그쵸 맞아요. 어떤 문제냐면 이것도 수능 문제입니다. 2020년 이게 8, 9, 10, 11, 12 8, 9, 10, 11, 12 이렇게 되고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첫째항 뭐로 할까? 첫째항 5로 할게. 그리고 분차를 2로 해볼게. 요거 일반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반항 만들어 보시면 공차 n 더하기 여기 1대1 했을 때 첫째항 나와야 되니까 3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것처럼 등차 수열의 합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 합이 뭐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a의 n제곱 더하기 dn 그리고 첫째항부터 등차 수열이면 상수항이 없는 거다라고 했었지. 근데 이 첫째 항의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제곱으로 시작하겠죠. 맞아요. n제곱 더하기 요 뒤에 있는 수는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5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S1이 A1이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1이 A1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B가 5여야 되니까 여기가 바로 4 이렇게 합공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용해서 저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하나만 더. 그럼 이제 얘는 함수처럼 그리시면 기울기가 2인 함수로 그려질 수가 있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우리는 n이 자연수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는 안 보고 n이 1일 때부터 항들을 보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면서 축이 마이너스 2에서 생기니까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 역시 마이너스 2가 n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최소값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저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식을 찾는 겁니다. 저 등차 수열에서 SN식이 어떻게 되는지 찾으시고 그 그래프까지 그려보세요. 요 식을 찾아야 돼, SN식을. 공차가 마이너스 4죠. 몇 n 제곱으로 시작합니까? 그치? 절반 제곱, 요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더하기 bn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 항 n에다 1 대입한 게 첫 번째 항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요거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첫 번째 항 50. 그럼 이제 b가 50이 지금 이해하려고 빠르게 다 쓴 건데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빠르게 그냥 바로 50이 암산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52n. 그래프 그려라. 위로 볼록하죠. 축을 찾아주세요. 13. 축이 13입니다. 그러니까 SN 자체는 내가 여기다 SN 그래프를 그렸는데 SN 자체는 13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시그마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쟤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m부터 대입하면 SM 더하기 m 더하기 1 m 더하기 2 m 더하기 3 m 더하기 4 요렇게 5개를 더한 거지. 시그마 나열하면 m부터 m 더하기 4까지의 다연수니까 어디가 13이어야 될까요? 네, 가운데가 13이어야 여기가 13이어야 여기가 13이어야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여기가 이제 n이 12일 때 14일 때 그리고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서 11일 때 13가 5인가 아무튼 그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게 최대 13이 되어야 전부 다 이렇게 큰 수 5개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최대가 되니까 m은 11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최대가 아니고 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5개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쪽보다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큰 거 5개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알면은 되게 빨리 풀리지. 요거를 아시면. 근데 이거를 모르면 되게 어렵게 풀리겠죠. 2차 함수처럼 보는 걸 모르면. 예.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거는 한 3등급 정도 커트라인 아닐까요? 수능에서.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20분부터 클리닉 할게요. 안 많지 않죠? 아니요. 조금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많이들 하는 실수지.